네, 안녕하세요. 진진타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다음 상대, 다음 연애 상대가 누구일지,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또 썸을 타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여러분들 다음 연애 상대는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또 어떤 성향일지, 뭐 외모까지 한번 추측해 볼게요. 뭐 능력은 좋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해보겠고, 언제쯤 다음 연애가 진행이 될지 그 시기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자, 오늘도 왼쪽부터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 4번 카드 4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신중하게 카드를 하나 골라주시길 바랄게요. 네, 잠시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선택하셨죠? 자, 오늘도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1번 카드 시작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1번 카드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애 상대가 생기기 전에 좀 많은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일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약간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시기에 놓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나와요. 예를 들어 지금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연락하는 사람과의 잘 되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고심하게 될 일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연락을 만약에 안 하시는 분들 있더라도, 연락하는 상대가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흐름이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이성이 그 한 명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되게 내적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마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지금 썸남 썸녀가 있거나 애인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기존에 원래 특정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호감이 가든 좋아하든 싫던 뭐 좋던 간에. 근데 그 상대 이외에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염두하게 된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상대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잠시만요. 좀 흔들리거든요. 자, 이제 좀 약간 해결이 된 것 같네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찍는데 너무 흔들려가지고, 저 순간 지진 난 줄 알았거든요. 지진은 다행히 아니고요. 진짜, 아니, 유튜브 찍다가 지진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되나?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게 좀 살짝 흔들렸거든요. 자, 아무튼 다시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디까지 말했죠? 아무튼 그러니까 누군가 연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게 되는 그런 그런 암시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연락하는 사람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한 명만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두 명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고심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성이 여러 명 꼬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고민할 일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근데 어떤 다음 상대랑 연애를 하게 되냐면, 이게 사실 약간 일본 분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일본 분들이 본의 아니게 어떤 거절이나 어떤 욕심, 그리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한 명을 확 선택하는 느낌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양다리를 확 걸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이게 중심을 좀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일본 분들이. 이미 그게 시작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뭔가 내가 지금 옆에 만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간다던가, 이상하게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 느낌보다는 좀 약간 다양하게 좀 이성을 만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좀 주의사항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음 연애 상대는 제가 봤을 때는 연하남을 뜻하는 상대가 나타났어요. 연하 남자 또는 연하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리신 친구가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부터 아니면 앞으로 이 몇 달간 흐름 동안 연하가 꼬인다면 그 연하가 여러분들의 연애 상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 연하가 여러분들과 좀 잘 맞는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연하가 2명, 3명이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약간 외모적으로 좀 약간 잘 꾸미는 스타일, 되게 옷을 잘 입고 잘생기거나 이쁜 스타일들이 많아요. 근데 좀 약간 살짝 철이 좀 없는 스타일이 좀 들어오거든요. 다음 연애 상대가. 다음 연애 상대라는 것은 다음에 결혼한 상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 상대죠. 약간 철은 없지만 굉장히 귀엽고 되게 좀 약간 낭만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게 굉장한 좀 매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고 해요. 왜냐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로서는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좀 약간 모든 것을 잊고 마치 휴양지에 간 느낌처럼 내가 힐링이 되고 마음에 좀 이렇게 여유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연하의 상대라고 하거든요. 얼굴이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뭔가 엉뚱하고 다재다능한 그런 재치와 재주, 말빨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상대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쫓아다닐 수 있다고 나와요. 확 꽂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되게 막 귀엽고 막 재치 있고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적극적으로 다가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누구랑 썸을 타고 있다 한들 그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그 어린 친구들의 그런 순수함과 호기심, 막 악랄하거나 막 비열한 남자는 이성은 아니거든요. 다음 연애 상대가 굉장히 맑은 사람이라고 전 보여지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끌리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딱 봐도 현실적으로도 얘랑은 오래 연애할 상대는 아니고 뭔가 철부지 같은데 뭔가 이렇게 나를 웃게 해줄 수 있고 이 내가 지친 일상에 굉장히 나에게 활력소를 주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저는 좋고 나쁘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들 이렇게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거치면서 일생일대에 이렇게 좀 약간 이런 기회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나이는 이게 지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더 들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좀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달콤한 유혹 같은 거예요. 나쁜 유혹이 아니라 되게 달콤하고 훈훈한 유혹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막 욕심내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바람기가 발동해가지고 막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 상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치고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끼도 많고 애가 얼굴도 괜찮고 재미도 있고 또 나를 웃게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좀 웃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들어요. 근데 이게 현실감이랑은 좀 거리가 멀죠. 살짝 비현실적인 느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을 열 수 있는 상대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추가 카드를 뽑아 볼게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연애라는 것도 좀 현실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뭐 동화책이나 무슨 뭐 소설책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뭐 이상적인 연애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만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오래 만나지는 아마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약간 지금 여기서 1번 뽑으신 분들 중에서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썸을 타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다음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 어떤 재회나 이런 기존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호기심 가는 이성과 약간 불타오르는 짧은 그런 썸씽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대신에 그 사람이랑 아예 눈이 맞아버려가지고 여러분들 기존의 이성을 뭐 버리거나 뭐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여러분들의 약간 활력소 같은 뭔가 여러분들 좀 기쁘게 해주고 웃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대와 좀 교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무슨 뭐 불륜 이런 게 아니라 불륜 이런 쪽으로 제가 몰아가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색적인 이벤트 같은 이벤트성 마치 이렇게 무슨 뭐 쿠팡 왔습니다 하고 했더니 쿠팡 상자 열었더니 존나 미소녀 딱 튀어나오는 거야. 1번 여러분들 하면서 막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하면서 약간 그런 약간 뭔가 마지막 선물 같은 연말 연시 선물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상대가 언제 나올지 그것까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11월 달이죠 지금이.
저는 다음 달부터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다음 달부터. 어디서 만나게 되냐 이런 거는 아마 놀다가 만날 가능성이 좀 크고요. 아마 또 장거리, 약간 거리가 좀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좀 거리가 좀 떨어진 사람과의 그 인연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연하가 들어온다. 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귀엽고, 재밌고, 유쾌하고, 나를 되게 웃게 해줄 수 있는 재치 넘치는 훈훈한 연하 이성이 여러분들에게 12월 이후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또 장거리일 가능성이 크고, 그래가지고 약간 비현실적이고 좀 약간 철이 없다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감을 안 느끼고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우리 1번 분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끝. 자, 이제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2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지금 뭔가 힘든 연애를 하고 있었다. 연애를 안 하고 있다. 또는 연애를 안 하고 있다. 또는 힘든 연애를 하고 있다. 뭐 재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사람이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는 기존의 상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기존의 상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났던 상대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다음 연애하게 된 상대가 약간 재회의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기존에 좀 약간 알고 지내던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봤던 사람, 약간 지인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렇게 어떻게 한 달에 걸쳐서 알게 돼가지고 그냥 얼굴 정도로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완전 뉴페이스가 아니라 기존에 알던 사람들을 한번 주변에 보세요.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우선 제외는 우선 좀 약간 예외로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랑 잘 될 수도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던 사람들과의 알던 그런 이성과의 그런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다음 연애하게 될 상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 상대가 굉장히 그 여러분들의 그런 약간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이상형은 아닐지라도 성격적으로 굉장히 나랑 맞는 게 있다고 해요. 좀 약간 여러분들이 정말 얘를 꼭 잡아야 되겠다 할 정도 좀 애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이성이 나타난다. 그런 다음 연애 상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능력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 상대가 굉장히 동안의 페이스, 나이대에 비해서 되게 어려 보이는 외모일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능력이 되게 많아요. 우선 첫째로 약간 어떤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런 느낌보다는 사업이나 프리랜서 쪽으로 이렇게 자기의 그런 개척 영역을 넓혀가는 사람으로 나오고, 끼도 많고 재주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뭐 춤을 잘 춘다든지 옷을 잘 입는다든지 뭐 그런 끼가 많고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능력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랑 이렇게 연애 상대가 다음에 연애를 하게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이번 분들은 우선은 사실 이게 조금 제외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약간 제외도 포함을 시키려다가 왜 포함을 안 시키냐면 뭔가 하나 끝이 나서 정리가 되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 제외로 보기에는 좀 약간 어렵다 이렇게 우선 저는 말씀드리겠고, 대신에 제외가 아니더라도 뭐 기존에 여러분들 뭐 짝사랑 상대일 수도 있어요. 짝사랑 상대랑 잘 될 가능성도 커요. 뭐 짝사랑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을 한번 잘 살펴봐 보세요. 뭐 과거의 사람도 포함이고 뭔가 좀 이렇게 제가 말한 유형이 있다면 그분과 잘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한 유형은 첫째, 생각보다 얼굴이 동안이다. 나이대에 비해서 좀 동안이고 귀여운 얼굴일 수 있고 훈훈하다 이런 거고, 그리고 되게 뭔가 성격이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서 좀 약간 성격이 좋다. 유쾌한 스타일, 부드러우면서 유쾌한 스타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직업적으로는 아마 사업이나 뭐 예체능도 포함됩니다. 뭐 음악이나 미술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넓게 봐서 연극도 되는 거고, 뭐 예체능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사업 프리랜서 좀 약간 이런 직장 뭐 공무원 이런 느낌보다는 직장보다는
약간 사업성을 띠는 일을 하시는 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분들은 약간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고 있다. 금전적으로도 괜찮고 그렇게 이렇게 좀 약간 여러분들의 그 지인이나 뭐 주변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봐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말한 그런 유형의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과 다음 연애 상대가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유 진지님, 그런 사람 죽어도 없어요. 제 주변에 다 오징어, 꼴뚜기, 대구명태, 거북이뿐이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에도 이게 어쨌든 여기 카드의 암시가 과거를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고, 근데 그게 만약 아니다 할지라도 아마 조만간 그런 상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말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요. 자, 제가 추가 카드를 또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번 분들이 이게 약간 다음 연애 상대의 미션이, 암시가 뭐냐면, 지금 마치 그냥 나 단순히 뭐 애인 생겼어, 남친 생겼어, 여친 생겼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좀 남에게 부러움을 받는 연애를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연애 상대가 남들이 딱 들었을 때, 야, 부럽다. 야, 웬일이냐, 지구명에도 볕들날이 온다더니 웬일이냐 할 소리를 들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능력을 많이 보긴 하지만 능력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죠? 성격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괜찮아요. 이 상대가 어떤 식으로 괜찮냐면, 무슨 보살처럼 막 이런 성격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연애할 때 성격 좋은 건 뭐겠어요? 나랑 그 합이 잘 맞고 티키타카가 잘 돼야 되고 좀 약간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우선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 상대는 이게 막 간보는 성격이 아니에요. 간보는 성격이 아니고 그냥 딱 자기가 확실하게 정하면 그거를 딱 밀고 가는 스타일로 나와요. 요리조리,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알 수 없게 얘 찔러봐 쟤 찔러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한 가지 딱 꽂히면 여러분만 바라볼 수가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경우의 수를 여러 개 제시를 할게요. 약간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상대가 여러분들이 처음 알게 됐을 무렵 정도에는 이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원래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이 상대가, 여러분들 말고 이 상대가 과거의 그런 어떤 인연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뭐 누구나 우리가 연애로 마음고생을 다 해보지만 가장 최근에 헤어져가지고 그 지난 뭐 애인에 대해서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음 연애 상대 급이라고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게 되시면, 그 상대의 그런 좀 약간 에휴 사귄 지 얼마 안 된 새끼를 내가 왜 만나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사귀고 나서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새끼 만나기 싫은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이 사람의 좀 약간 그런 아픔이라고 해야 될까, 좀 시련,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조금 다가가면 굉장히 어필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나갈 거라고 하거든요, 이번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막 이 상대가 적극적으로 막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필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대도 적극적이지만 여러분도 적극적인 면이 있거든요. 막상 딱 그런 순간이 오면. 근데 이 상대는 뭐 보통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적극적인데 중요한 순간에 뒤를 빼는 인간들, 간 보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상대는 적어도 간은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나가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연애하게 될 상대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막 그런 계산을 안 한다, 적극적으로 확 잡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번 분들 언제 이런 괜찮은 사람이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분들 어쨌든 되게 굉장히 괜찮은 카드가 나왔고, 만약에 이번 분들은 내가 그동안 지금 최근까지 연애가 너무 안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변화기가 와요. 이제 전환점이 온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저는 이번 달부터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저는 이번 달이랑
그리고 또 이 상대가 굉장히 그 매력이 있어가지고 약간 19금도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맞고 스킨십적으로도 뭔가 서로가 좀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뭐 그런 카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달부터 들어오는 이성들을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런 질문도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연상입니까? 연하입니까? 저는 연하 느낌이 좀 거의 동갑 아니면 여러분들 약간 나이 밑에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아주 위로 많은 사람은 아니고 약간 동갑 또는 뭐 연하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시고요. 나이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는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이 카드는 뭐 나이가 크게 좌지우지되는 카드는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제가 말한 이런 유형의 사람이 나타나면 꼭 잡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연애 상대는 꼭 이 사람이 되기를 저는 기원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분들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서 끝. 자, 다음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번 카드 시작해 볼게요. 자,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제가 약간 주의사항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아마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올 하반기가 이제 지금 11월이니까 한 2명 정도가 나타날 것 같은데 우선 다음 연애 상대가 좀 약간 걱정이에요, 사실. 왜냐면 2명 중에 1명은 정말 괜찮은데 1명이 문제예요. 약간 존나 예민한 애가 나타나거든요. 그냥 약간 성격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금 어떤 썸남 썸녀가 있고 뭐 재회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지 이야기는 안 하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안 하면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약간 문제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시비급으로 걸 수 있는 약간 성격이 굉장히 꼬인 사람이 조금 엮여 있다던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좀 약간 안 좋은 말을 좀 해서 좀 저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래서 저는 좋은 말만 해주는 타로 유튜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에 제가 주의사항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참고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이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연애 상대가 약간 굉장히 성격적으로 많이 까다롭고 까칠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기분대로 가는 그런 스타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먼저 명심해 주세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는 썸 타는 과정에서 헤어져 그럼 헤어지던가 그러면 안 맞는 거네 이런 말을 되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뭔가 되게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상대랑 썸을 타게 되거나 연락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더 정들기 전에는 그것을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왜냐면 이 3번 뽑으신 분들은 그래도 기회가 오거든요. 어떤 기회가 오냐면 이 사람이 좀 약간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좀 암시, 그리고 미리 보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잘 사귀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잘 된 게 겉으로 보여질 때는 뭔가 되게 신사답고 매너 있고 성격 좋을 것 같은 사람이 좀 만나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성격이 이상한 것을 보게 되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애초부터 딱 그게 보여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저 새끼 성격 진짜 유별나네,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할 정도로 좀 약간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아마 2명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다음에 나오는 연애 상대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연애 상대는 또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똥차 보내고 벤츠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똥차가 하나 걸쳐 와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감정 기복을 자기가 이제 조울증 비슷하게 막 어저께는 막 해볼래 하면서 웃다가 다음날 되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발악하는 뭔가, 또 다음날 되면 갑자기 존나 철학가인 마냥 막 칸트가 말이야 이러다가 또 다음날에는 막 저기 씨발 막 오락기 하러 가고 막 약간 조금 성격적, 이거는 제가 좀 약간 좀 확실하게 좀 말할 수 있는 게
성격이 많이 별로인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다음 연애 상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물론 제가 제 말이 틀려서 비껴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3번 뽑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는 게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태풍이 올 때 미리 예방을 하면 그 비랑 태풍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약간 소나기 같은 거예요. 소나기 같은 거. 소나기 같은 건데 그것을 미리 예방을 하고 피해 가면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사람은 괜찮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 3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만간일 것 같아요. 나타나는 이성을 유심히 좀 잘 보시고 좀 약간 구리다 싶으면 저 생각하세요. 아, 여기 진진이 이 새끼가 말한 거랑 비슷한 놈이네? 그래가지고 진진 타로가 했던 거랑 비슷한 성향이 나오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쳐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떤 유형이 나올지 이거는 진진 타로만의 좀 약간 특색인데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그걸 좀 약간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헤어지자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욱한다. 예를 들어서 되게 얘가 안 그래 보이는데 그래서 운전을 했다고 쳐봐요. 그 상대방이 운전을 하다가 원래 운전하면 성격 나온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앞에 차가 뒤에 차가 끼어들었어. 그러더니 보통 그러면 이 새끼 왜 끼어들어 이러고 말잖아요. 그냥 뭐야 얘 미쳤나봐. 이 왜 그러냐 막 이러고 그냥 마는데 얘는 빵! 막 그거 있잖아. 삥! 누르면서 막, 그 새끼 잡으러 간다고 막, 존나 과속 추월해가지고 막 그런 좀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그리고 막 그게 우리가 그 사람의 온도가 있어요. 온도가. 어떤 온도냐면, 우리가 이렇게 친구든 뭐 애인이든 가족이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이렇게 내가 불편하지가 않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뭔가 그 내 느낌이 얘 되게 좀 뭔가 불편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괜히 그 설레이거나 조마조마한 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별것도 아닌 걸로 얘랑 있으면 내가 긴장이 된다. 얘가 무슨 말을 할지 약간 두려움이 느껴지고 약간 걱정되게끔 된다. 이러면 그 사람 그것도 빨리 쳐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오래 만나게 되면요 못 태어나와요. 왜냐면 길들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길들여지고 그게 생활화되고 익숙해져 버리면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 버려요. 왜냐면 정이 들거든. 아무리 성격이 이상하고 지랄 같아도 분명히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 테고 정이 들다 보면 그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그 정 때문에 또는 또 어떤 게좀 가뭄에 콩나듯이 좋았던 기억 때문에 나쁜 연애를 못 떨쳐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나중에 이런 사람 오래 만났다가는 타로 완전 단골이 되시지 마시고 지금 이 영상으로 그런 것을 좀 약간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강단이 필요해요. 자, 만약에 그러면 거꾸로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예시로 지금 만나는 사람 또는 뭐 썸남 썸녀 아니면 기존 재회남이 이런 성격이었다. 그러면 과감하게 미련 없이 떠나세요. 왜냐면 사람은 바뀌는 사람이 있고 안 바뀌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또 비슷한 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해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왜 이렇게 연애운이 안 좋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날까요? 물론 운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크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스스로한테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닌 걸 알면서도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는 거. 저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돼요. 그럴 거면 그 만나셔야죠. 그러면 계속 그 사람 계속 그냥 아파하면서 가야죠. 되게 모순적인 말이에요. 그게 머리로 그쵸. 마음이 안 든다는 게 이해는 가지만 그것도 이제 한때 계속 그것을 못 떨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좀 답답하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 3번 분들은 그런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있고요. 제가 무슨 지금 8분 내내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그러면 이 다음 연애 말고 그 또 다른 사람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그걸 볼게요. 그걸 보고 월별로 보면 끝날 것 같아요. 자, 봐봐. 분명히 좋은 사람 나와요 또.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똥차 오고 그 다음 오는 게 벤츠라는 말이 맞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명 정도는 좀 약간 한 번 정도는 좀 별로 성격 안 좋은 사람이랑 엮이게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랑 잘 정리를 하고 비껴간다면 굉장히 좀 약간 로맨틱하고 조금 오래 만날 수 있고 안정적인 스타일, 그러니까 약간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너무 뜨거운 사람이고 너무 막 성격 맞추기 힘든 사람이었다가 겨울 또는 여름에 있는 사람을 만나다가 봄, 가을 약간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시원한 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걸 좀 약간 참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월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언제 몇 월을 조심하시는 게 좋고 몇 월 달이 좋을지 그것까지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잠시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11월, 12월, 1월, 2월 달, 1월, 2월 달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달, 다음 달 괜찮게 나오지만 그래도 1월, 2월 달만 조금, 그러니까 내년 1월, 2월 달만 지금 제가 말한 유형 있죠? 그런 사람이 1월 달, 2월 달쯤에 엮일 수 있다니까 1월, 2월 달만 조심하시면 차라리 그냥 아싸리 11월, 12월 달에 등장하는 이성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인기가 좀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때 만나셔도 그게 좀 약간 액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월달, 2월달만 조심하시면 3월 이후부터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11월, 12월도 나쁘지 않다. 무난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3번 분들은 꼭 제가 한 말을 그냥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제가 말한 유형의 사람을 알게 된다면 꼭 피하시길 바랄게요. 자, 3번 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서 끝. 자, 3번에서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카드 시작해 볼게요. 자, 4번 카드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 그 연말 연시 보내면서 좀 사람을 만날 일이 꽤 많아지거나 어떤 모임 참석할 일도 있고 어떻게 놀다가 알게 되는 인연이 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소개팅 그런 느낌보다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알게 되는 이성이 여러분들에게 꽤 적극적으로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에 연애하게 될 상대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나타나요. 약간 로맨틱하고 약간 사랑쟁이, 사랑꾼 뭐 이런 것도 되고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로맨틱하다는 게 뭐 느끼하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연애를 좀 약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연애 스킬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연애 상대라고 지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암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4번 분들 특징이 좋은 남자를 못 알아보시네. 좋은 이성을. 그러니까 좋은 이성을 잘 못 알아보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보는 눈이 좀 없으세요. 이성 보는 눈이. 그래가지고 정작 이상 엉뚱한 애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마음고생 해가지고 연애 안 하겠다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그 이상한 쓰레기 같은 놈들 만나고 성격 이상한 애들 만나면 그런데 그 다음 연애가 두렵게 되다 보니까 나는 어떤 이상한 새끼들한테 마음을 다치고 연애 트라우마가 생긴 상태에서 좋은 사람을 못 알아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좋은 사람을 경계하게 되는 거고 얘도 그럴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 쓰레기 같은 새끼를 만났을 때 그 새끼의 좀 일부의 특정한 모습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그걸로 그냥 딱
한 2%, 3%, 5%의 그런 좀 약간 단점을 보고 95%를 생각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약간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점이 주의사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잘 이렇게 연결이 되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 연애 상대가 나타날 무렵에 그 상대 이성이 놀다가 알게 된다던가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제법 달콤한 말을 많이 하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적극적으로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철벽을 우선 너무 치지 마시고요. 왜냐면 그 사람이 다음에 연애하게 될 상대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왠지 제 바람둥이 같아 보이고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찔러볼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먼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선을 먼저 긋는 모습이 있어요.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좀 앞으로 당분간 여러분들의 그 연애 그 상태가 심리 상태가 여러분들 뇌 구조 상태가 연애 의욕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겨울이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약간 일이 바쁘다든지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연애에 집중을 하기 싫어질 수 있는 시즌에 접어들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이렇게 지내다 보시면 그런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무기력함을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다음 연애 상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되게 달콤한 스타일,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막 마음이 편해지거나 뭔가 설레이거나 그런 느낌은 크게 없더라도 뭔가 내가 연애를 하는 기분? 그냥 적어도 내가 사랑받는 기분을 들게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좀 약간 안정적인 연애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냐면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약간 좀 약간 노는 것을 좀 좋아할 수도 있어요. 다음 연애 상대가. 근데 노는 거 좋아하면 불안하잖아요. 막 되게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이성이 복잡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에요. 노는 걸 좋아한다는 게 놀 땐 놀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딱 그것을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성격도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고 활달한 성격이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좀 약간 고집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 상대방이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자존심은 좀 강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만큼은 굉장히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약간 이걸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상대를 못 알아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들도 그냥 사람이다 보니까 알아요. 어느 정도 쟤는 좀 괜찮은 것 같긴 하다. 근데 앞으로 어떤 이성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 4번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게 약간 비관적인 모습이나 부정적인 모습 좀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셔는 안 돼요. 그건 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제가 추가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그래도 외모는 굉장히 좀 약간 남자답게 생긴 스타일 또는 여자라면 좀 약간 여자인데 남자답게 생겼다고 하면 안 되죠. 여자는 남자답게 만약에 이거 뽑으신 분들이 남자분이시라면 다음 연애 상대의 외모가 약간 좀 우아한 느낌? 약간 막 뾰족하게 이쁜 게 아니라 조금 우아하고 좀 참한 느낌의 여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청순한 느낌 그리고 약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화려하게 이쁜 게 아니라 좀 참한 느낌의 그런 여성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좀 약간 섹시한 미가 좀 있고요. 근데 여자분들이 4번 카드를 뽑으시면 좀 약간 남자답게 생긴 그리고 아니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눈 쌍꺼풀 있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막 쌍꺼풀은 없는데 눈이 큰 거. 그쵸? 쌍꺼풀이 없고 눈이 크고 되게 뭔가 있잖아요. 딱 남자답게 생긴 얼굴. 그렇다고 해서 못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훈훈한 얼굴이지만 쌍꺼풀은 없고 눈이 큰 그런 느낌의 남자답고 걔가 몸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특징이 이게 있어요. 우리 4번 분들이 다음에 연애하게 될 상대 특징이 몸매가 좋아요. 남자라면 근육이 좀 많고 체격이 좋을 가능성이 크고 여자라면 아무래도 늘씬하고 되게 섹시한 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더 가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안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추가 카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 괜찮네, 이분들. 와우. 저는 그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연애하게 될 상대랑 오래 만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오래 만나게 된다. 살짝 장거리일 수도 있거든요. 살짝 장거리 연애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연애가 한다고 다 능사가 아니라 오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꽤 오래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뭔가 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뭐 가볍게 만나면서 즐기다 끝내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뭐 성격이 뭐 병신 같아가지고 뭐 씨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뭐 지랄병 나가지고 막 그런 애들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딱 연애를 했을 때 좀 뭔가 그 미래를 좀 그리고 싶을 정도로 안정감을 준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여기 다음 연애 상대가 그런 조금 그 좀 길게 만날 수가 있어요. 한 6개월 이상 만날 수 있다. 6개월 짧잖아요. 6개월 이상.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몇 년까지 만난다 이것까지 맞출 수가 없고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둘의 케미는 원래 잘 맞는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못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 알아보는 법 팁을 이 4번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막 너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드고 막 조급하게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4번 분들 막 여러분들 괜히 막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이성이 있어. 근데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설레임으로 느낀다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기준으로 좀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이성이 나타나거나 좀 약간 평범하다고 느껴지는 이성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진국이에요. 진국. 쟤는 좀 평범하네. 여러분들 평범한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시죠? 그리고 평범한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세상 그 연애하다 보면 평범한 사람 만나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느낌으로 그냥 평범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대를 꼭 잡았으면 해요. 그게 여러분들과 인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평범하다고 느껴져가지고 매력이 없다니까. 매력이 없이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난 쟤 별로 매력 없는데. 근데 사람은 만나기 전이랑 만나고 나서 후가 많이 달라요. 만나기 전에는 매력을 크게 못 느꼈지만 여기 막상 만나고 나서 매력이 굉장히 어필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4번 분들이 만나게 된 상대가 그런 상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나와요. 약간 좀 괜찮은 탄탄한, 그러니까 직업도 괜찮아. 좀 탄탄한 직업.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반대로 뭔가 좀 약간 좀 아이디어식으로 이렇게 뭔가 자신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장사 이런 느낌보다는, 아무튼 그거는 뭐 굳이 하나 고르라면 약간 공무원이나 공기업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랑 좀 약간 엮일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 플러스로 보면 추가적으로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아이디어 같은 그런 걸로 사업하시는 분들, 이벤트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아무튼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몇 월에 등장할지 그거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예, 여러분들, 다음 달부터 등장하고, 확실히 좋습니다. 우리 4번 분들. 감탄사가 나오는구만. 아무튼 다음 달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이번 달은 아마 인기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번 달은 좀 약간 주변에 이성이 꼬이는데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가 뭔지 좀 모르는 그런 느낌이고, 다음 달부터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달부터 좀 약간 전개가 빨리 진행돼서 1월 달쯤에는 연애의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상대랑 오래 만날 인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우리 4번 분들 행복한 연말 연시, 그리고 행복한 연애가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4번 분들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서 끝!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